여보, 내가 이 영상을 아마 1년 반 전, 2021년 말쯤, 2021년 말쯤에 내가 이걸 당신한테 보여줬을 거야. 그때 이걸 만들어서, 그때 내가 당신한테 이제 물론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지만 큰 그림이기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난 동의를 해. 당신도 알다시피 이 경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비유해서 사이클을 이루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당신도 알잖아.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경제 여름하고 가을 때는 원자재 값이 좋대. 왜냐면은 막 시장이 잘 돌아갔었으니까. 그리고 경제 봄과 겨울은 원자재 값이 나빠. 이게 원자재 값에는 에너지도 들어가고 이게 석유 같은 것도 들어가고 뭐 철광석, 구리 그런 것들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나누자면은 이제 경제 여름과 봄은 고성장 시대, 경제 가을과 겨울은 저성장 시대라고 한다면은 주식은 고성장 시대는 좋고 저성장 시대는 나쁘다고 하겠지.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시점부터 신자유주의 시대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글로벌 세계화 하면서 그때 대단했지. 그때 막 이제 중국이 떠오르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계 공장화 시대가 된다는 말을 들었을 거야. 그때 아마 96년도 내가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중국이 뜬다고 그랬어. 그때가 왜 그랬냐? 중국을 공급망 체인에 넣어줬어.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싼 값에 물건들을 만들게 됐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원자재를 만드는 곳이었지. 그래서 주식이 좋았어. 왜냐면 물건 값을 떨어뜨리니까. 그러다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일어났지. 리먼 브라더스가 일어났을 때 버냉키가 양적 완화를 했어. 일본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때는 중국이 공급망 체인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 그래서 중국이 도와줬어. 중국이 야, 형님, 미국 그래서 막 도와줬어. 도와주고 이제 중국 덕분에 미국도 다시 일어나고 전 세계가 다시 일어났어. 그런데 그때 중국이 뭐 자본주의 별거 아니네. 내가 한번 싸워볼 만하겠다. 오, 별거 아니네 하면서 이제 막 이제 패권을 꿈꾸기 시작했지.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중국을 보고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세계 공급망을 변경하려고 이제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어. 그때가 누구지? 트럼프 대통령 때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 이렇게 본격화하게 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트럼프 때 이미 사실은 미중 패권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가 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터져버린 거야.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터져버리니까 어, 미국은 또 한 번 양적 완화를 해. 근데 이 양적 완화가 옛날 리먼 브라더스 때 3, 4년 동안 퍼부었던 돈을 한꺼번에 퍼부은 거야. 그것보다 더 많이인가? 비슷하게 그냥 한꺼번에 단시간에 많이 퍼부었어.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주식이 굉장히 좋았던 그 경험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급한 인플레이션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급한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어,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이제 급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그 돈을 이제 다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길 원하고 그런 것처럼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에너지 값이 올라서 그 돈을 다 가지고 가고 싶어. 그래서 딱 그 시기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그리고 그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자기의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오펙 플러스,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산유국들이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나
2차 전지 같은 그 자동차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의 전 세계적 경제의 입지가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그 돈을 또 가져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도 표현하려고 그랬겠지. 그래서 트럼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사이가 좋았고, 트럼프 때는 재생에너지보다는 기존의 화석에너지에 관심이 많았어. 그러니까 트럼프 때는 유가 좀 낮추자, 뭐 하자 하면 그게 좀 말이 통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지. 근데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 4차 산업혁명이야. 이것이 2년 전에 만든 자료거든. 근데 4차 산업이 있으면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어, 지금 인플레이션을 미 연준이 막을 수 없다고 말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건비야. 미국은 투표로 이루어지는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 인건비가 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 인건비가 오르잖아? 인건비가 오른다는 걸 막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야 돼. 일자리를 잃어야만이 그 인건비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막아. 그건 어떻게 하냐? 불황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미국은 불황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만일에 금융위기가 터질 거야. 금융위기가 터져. 피할 수가 없어. 왜냐면 미국은 금융위기가 터지는 걸 놔두면 두 가지의 이득을 얻어. 하나는 뭐냐? 인건비도 잡아. 그래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금융위기가 터지잖아. 그럼 지금 미국에 대들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러시아 같은 산유국들이 힘을 못 써. 왜? 경제가 나빠지니까 에너지를 많이 못 쓰잖아. 그리고 지금 막 물건값 오르고 있지, 원자재값 오르고 있지, 그게 딱 멈추거나 떨어져. 왜? 수요가 없으니까. 경제가 나쁘니까. 그래서 딱 잡아.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야.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세상이 변한 걸 느꼈잖아. 핸드폰도 그렇고. 그때 모든 것이 또 크게 바뀌어. 그것이 2004년도가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2004년도 이게 어떻게 변할까? 지금 우리가 2차 전지나 AI나 이런 것들이 그때 확 클 거야. 왜? 이제 인건비는 이미 올랐잖아. 그러면 안 써야지, 사람을.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클 시기는 굉장히 우리들하고 다를 거야. 이제 중국을 배제했어. 그럼 신냉전 시대야.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 거고. 지금 상황은 인플레이션이 우려지만 인플레이션을 박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 뭐지, 그 금융위기야. 이게 2년 전에 만든 표라서 약간 좀 얘기가 다른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회사의 주식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